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게임 콘텐츠 신흥시장 오픈포럼 중 인도 시장에 대한 소개와 진출 전략을 맡은 서동욱입니다. 비교적 시장 정보가 상세하고 잘 알려진 다른 국가에 비해서 인도는 그 시장 규모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알려진 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번 가보면 너무 좋아서 계속 가거나 아니면 다시는 안 가거나 모두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민족적으로도 수백, 수천이 있고 언어도 수십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외모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다양성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먼저 보셨는지 아니면 무엇을 더 먼저 느끼셨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는 것도 맞거든요. 하지만 어느 나라보다 굉장히 체계적이고 굉장히 상거래, 특히 계약 구조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좀 더 철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면 저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웹사이트에 보시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5년 전의 사진, 5년 후의 사진, 뭐 이게 공항, 고속도로, 뭐 지하철역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많은 발전들이 가져가는 게 결국은 그 인구가 12억이 넘고, 어쩌면은 이제 등록 기준으로 보면 이제는 조만간 이제 중국을 넘어갈 것 같은데, 이 많은 인구들을 5년이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발전된 국가를 만들어내는 데까지의 정치적인 안정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이루어내고 있거든요. 2019년 데이터하고 2018년 데이터를 보시면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이런 데이터를 보실 때는 이게 어느 순간에 찍은 사진이구나, 이게 현재 진행형이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도의 어떤 사업 환경이 발전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저는 모바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가입자가 이미 90%를 달하고 있고요. 대략 한 8억 정도의 인구가 모바일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중에 3억 정도는 스마트폰 사용자예요. 나머지는 옛날에 저희가 쓰던 피처폰에 가깝죠. 이 환경과 함께 외국 회사가 들어와서 하려는 사업에 대한 지원, 특히 법인 설립, 세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옛날에 복잡했던 것들을 함께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도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도에 등록된 인구는 현재 12억 이상입니다. 인도의 인구에 대한 분포를 중국과 함께 잠깐 비교를 해보시면, 인도의 모습은 모양이 이쁜 아니면 유려한 형태의 종형태입니다. 젊은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게 모든 국가의 공통적인 고민이죠. 근데 인도는 인구가 줄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10대 기준으로 그 이후로는 거의 모든 인구의 숫자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이런 모습을 가져가거든요. 이 젊은 친구들은 당연히 모바일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고요. 이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관심사는 콘텐츠고, 그중에서 특히 게임입니다. 모바일 게임의 시장이다라고 하면 여기는 대략 한 3억 정도의 그러니까 시장 규모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도 인터넷 보급률로 봤을 때는 5억 이상의 가구 수가 있고요. 이 인터넷 보급이 되어 있는 5억 이상의 가구 수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가능합니다. 저희 나라로 보면 이제 PC방이죠. PC방을 찾을 수가 없고, 핸드폰은 굉장히 구형이거나 아니면 OS가 다르거나, 이게 환경의 어떤 한 제한이었었는데, 이제는 인도 시장도 PC방이 존재하고 가구 안에서도 인터넷을 쓸 수 있고,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을 손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콘텐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가 주목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잠깐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9가지 테마를 인도 정부는 이제 시작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 시장은 100조, 1000조의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인도 정부는 100개 이상의 유니콘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콘텐츠는 그중에 당당하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회 기반 시설, SOC라고 하는 기반 시설이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바일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도 이 기반으로 가져가겠다는 굉장히 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저렴한 요금과 저렴한 단말기, 그리고 고속의 서비스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가구 수는 대략 한 8억 정도 되고요. 그 8억의 전체 가구 수 중에서 50% 이상이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의 가구 수라고 판단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인도에 관광을 가셔서 공항에서 딱 내리면 굉장히 시끄럽고 툭툭 또는 릭샤라고 부르는 이륜차가 다니고 하는 시장을 보시죠. 하지만 제가 겪은 인도는 한 골목만 뒤로 들어가면 프리미엄 마켓, 저희 나라랑 거의 식료품의 가격이 비슷합니다. 이런 프리미엄 마켓에서 저희 나라보다 비슷하거나 비싼 물건들도 다 팔리고 있고요. 길에서도 보시면 릭샤나 이런 옛날 차가 아닌 정말 고급 차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 인구가 전체의 30%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 사람들은 이미 서구화된 생각과 서구화된 교육을 받은 인구들이거든요. 하지만 인도라는 시장 안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스마트폰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1억이라는 사용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이런 나라가 없었죠. 특히나 한 3년 전부터는 전 세계의 마켓에서 앱 다운로드 1위가 인도입니다. 이 인도가 단말기와 모바일 환경이 발전을 하면서 앱 시장에서도 어마어마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대략 스마트폰 사용자가 대략 한 8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다운로드 수는 120억에 달할 것 같습니다. 인도의 2통 3사의 통신요금은 평균 저희 나라로 따지면 대략 한 2,400원. 데이터 용량은 사실 42기가에 달합니다. 거기에 음성과 문자는 무료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시내에서, 특히 대도시의 시내에서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든 아니면 나이 젊은 친구들이든 스마트폰을 들고 이어폰을 귀에 꽂고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은 어떤 정부에서 지원되지는 동영상 사이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동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저희가 알고 있는 인도의 영화들, 인도의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을 정말 쉽게 봅니다. 주요 도시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80% 이상은 다 4G의 속도를 갖고 있는 이동사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유선보다는 어쩌면 무선이 더 빠른 이런 상황이고요. 저도 실제로 출장을 다니면서 인도에서 현지에서 데이터가 불편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여태까지 겪은 적이 없거든요. 인도의 모바일 시장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포털 서비스가 존재하진 않아요. 인도의 현재 사회 지배층은 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인도로 돌아와서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희와 똑같은 레벨의 모바일 서비스를 씁니다.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모두 다 쓰고 있고요. 아마존은 인디아 서비스를 따로 갖고 있을 정도고요. 인도의 모바일 서비스에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크레딧 카드, 그러니까 신용카드와 모바일 후불 결제거든요. 실제적으로 신용카드를 많이 쓰질 못하고 그 얘기는 모바일 결제가 많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되게 많은 경우 선불폰이라는 기준으로 해서 핸드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도의 스타트업들이 자체 서비스를 만듭니다, 이제는. 특히 페이티엠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결제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도의 특성을 감안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모바일 컨텐츠를 가지고 인도를 가는 거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인도에는 언어가 많이 쓰이는 언어가 대략 한 11가지 이상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민족별로 다 이 로컬 언어, 그러니까 각각의 민족의 언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 많은 언어인데 이 로컬 언어를 중국 업체들이 대응을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 업체들도 보통 6개에서 10 몇 개 정도까지는 현재는 언어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는 컨텐츠를 준비를 하면서 인도 시장에 들어갈 때는 최소 영어, 그러니까 힌디어 외에 인도의 로컬 언어도 저희는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처음 제가 컨텐츠 시장을, 인도에서 컨텐츠 시장을 봤을 때 그때는 크리켓이 90%였습니다. 크리켓이라는 이 스포츠 게임 하나만 가지고 전체 시장의 90%. 다른 게임은 정말 간단한 캐주얼 게임 일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고 이 스마트폰의 다양한 아니면 강력한 성능을 이용하는 게임들이 나오면서 근래에는 이 모바일 전략 게임들이 굉장히 빨리 발전을 어떤 랭킹상에서 상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온라인을 포함해서 게임 유저는 대략 한 3억. 이것도 연 100% 이상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데이터로 저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게임 산업의 매출 규모는 대략 한 30억 달러 정도이고요. 이 30억 달러는 궁극적으로는 인도 안에서 굉장히 다른 컨텐츠들, 이르면 음악이라든지 영화, TV 이런 것들을 합친 것보다 사실은 게임이 더 큰 이런 시장을 구성을 합니다. 근래에 이제 스타트업, 창업도 똑같이 인도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많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로 봐서는 기존에는 규제되어 있던,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규제되어 있던 결제라든지 아니면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해진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가. 그래서 근래에는 이런 규제를 벗어나서 만들어진 인도화된 서비스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는 외주 개발 또는 현지화 작업에 대해서 굉장히 사업화가 잘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잘 돼 있고 외국의 많은 서비스들이 인도의 CS 센터거나 아니면 QA 센터거나 이렇게 협업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도 정부 지원이나 또는 민간에서 직접 현지에 뭔가의 사업을 파트너로서 일을 진행을 하기도 굉장히 좋은 어떤 환경이 있습니다. 인도 분들과 같이 사업을 해보면 굉장히 상거래와 계약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이게 자기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뭔가 이득이 있는지를 무조건 먼저 따집니다. 유리하지 않다 내지는 이득이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답을 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인도에서의 계약이라는 거는 저희 나라처럼 자 모든 게 결정됐으니 이 조건대로 합시다가 아닙니다. 뭐냐면 그동안에 준 제안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였고 그 제안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일을 시작합시다의 의미에 더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 그렇지 않은 한국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계약이 이미 됐는데 이 계약대로 진행을 안 하고 자꾸 뭔가 조건을 바꾸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제 인도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계약서의 문구는 인정이 되지만 그 위에 저희가 보통 이해하는 관습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해의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환경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하거나 아니면 인도에서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공부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이 계약에 대해서 두 가지 면을 다 이해를 해요. 인도적인 성향에 대한 계약과 서구가 갖고 있는 세계를 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 나가 있는 법무법인도 좋지만 현재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이나 이런 데랑 같이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추천을 합니다. 인도는 저희가 아는 것처럼 계급사회가 있었었죠. 그 계급사회가 갖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중국만큼 중요합니다. 이 계급사회라는 거는 이렇게 그 패밀리 성을 가지고 이제 세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인도에서 사업을 할 때도 그런 패밀리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요. 이 패밀리를 기반으로 해서 첫 번째가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어떤 레벨의 학교를 나왔는지를 가지고 또 하나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요. 사실 외국인이 봤을 때 이 네트워크를 들어가는 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존재를 해야 어떤 사업을 하는 데서 저희가 믿을 수 있고 확인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는 맞거든요. 종교도 수천 가지죠. 언어도 수백 가지고 민족도 수천 개 민족이 있죠. 그러다 보니 외부의 사람을 만나는 걸 굉장히 즐겨해요. 저희가 가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파트너들한테 쭉 얘기하는 건 그 사람들은 다 반겨하지만 손을 잡는 거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흥정이라는 거죠. 흥정을 해서 저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 내지는 같은 편이야라는 어떤 인적 네트워크까지 가야지 실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당연히 컨텐츠라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현지에 직원이 있는 걸 첫 번째 추천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아주 끈끈한 파트너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동남아에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안정되냐? 정치, 그다음에 통화,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보다 우위에 있어요.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사업을 해보셨던 분들이 많이 느꼈던 어떤 불안정감이라는 게 있죠. 은행에 대한 거라든지 계약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정책이 딱 바뀌거나 이런 것들은 비교적 적은 편이라 저는 인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믿을 만한 사업의 어떤 환경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투자 시장은 거의 완전히 서구화되어 있습니다. 조인트 벤처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뭔가 파트너 지사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현지에서 투자를 받는 경우도 저는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다양한 면에 있어서 컨텐츠라는 산업이 한국에서 인도로 가는 데 있어서는 사회적 환경, 경제적 발전, 유저, 법적인 어떤 환경 모든 걸 포함해서 이제는 저희가 직접 나갈 수 있다. PC방이거나 모바일이거나 다 저희는 너무 많은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를 했었고 지나갔고 하지만 여기는 아직도 발전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많은 저희의 경험들이 이제는 현지에 가서 인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에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